펀펀텍스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무 서비스 진행. 시간과 비용은 줄이고 세무 대행의 성과는 높인다. 이제 새로운 펀펀 플러스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배우자를 제외한 공제가 가장 큰 게 직계 존속이거든요.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성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의 공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합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들 모르셔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직계 존속인데요.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뭐 어머니 둘 다 직계 존속이죠. 근데 세법에서 이제 보는 거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부부간에는. 그리고 또 직계 존속으로 볼 수 있는 게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동일하게 어머니랑 동일인으로 본 것처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또 동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죠.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직계 존속입니다. 손자의 기준이기 때문에 손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 모두 직계 존속입니다. 그러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여기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일단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증여를 받았을 때,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뭐 직계 존속한테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5천만 원, 어머니도 5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계 존속 전체에 대해서 5천만 원이 한 번 되는 겁니다. 10년간.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가 합산이고요. 또 하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인으로 봅니다. 동일인으로 보면 한 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증여세율도 합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인데 아버지가 1억, 어머니가 1억을 주시면 합산해서 2억을 받은 걸로 계산해서 증여공제 5천만 원만 빼고 나머지는 20% 구간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하나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가 아닌 직계 존속 중에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데 둘 다 직계 존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약간 틀린 부분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아버지, 어머니하고 틀린 부분인데, 아버지한테 받는 거에 대해서랑 할아버지한테 받는 거에 대해서 증여 재산 공제는 합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아도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으로 픽스입니다. 10년간.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받고 5천 공제받고, 아버지한테 공제받고 5천 공제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5천을 먼저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넘는 거에 대해서는 공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뭐가 있냐면, 증여재산 공제가 합산되니까 아까 아버지 어머님처럼 세율도 합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진 않습니다. 동일인으로 보는 거는 부부간에만 동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고 할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은 한 번 되는 것이지만 증여세율은 각각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까와 좀 다른 거는 1억 증여받고 1억 증여받았을 때 1억 이상이 합산되면 이제 2억이 되는 건데, 이건 2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자 1억을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혜택이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할아버지에게서 증여를 받는 건 할증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주지 않고 손자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주는 경우에는 이게 원래 갖다 가야 되는데 편법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율의 30%를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증여받는 게 좀 더 세율이 높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팁인데, 증여할 때 순서를 누구한테 먼저 받는 게 유리할 것이냐라고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누구일까요? 네, 할아버지입니다. 왜냐면 증여 공제를 먼저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차감하게 돼 있는데, 할아버지한테 증여받는 거에서 증여 공제 5천을 받으면
할증세율 30% 되는 부분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에게 먼저 증여를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아야 이 증여재산 공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명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직계 존속이 또 누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있고 외할아버지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증여재산 공제는 두 분 다 직계 존속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을 공제받았으면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거랑 외할아버지에서 받은 거랑 합산해서 결국에 5천밖에 공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거는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부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여세율 적용할 때는 할아버지 별도 세율, 외할아버지 별도 세율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분 다 세대를 생략했기 때문에 할증세율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증여를 받을 때 일단 세율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합산이 되면 될수록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증여재산 공제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받는다 하더라도 증여세율이 각각 적용되면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할아버지한테만 2억, 3억을 받으면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증여를 받게 되면 세율은 10% 구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13%가 되겠죠.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는 무조건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 쪽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용어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알아두실 거는 각각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직계 존속 모두에 대해서 10년간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이다. 이게 일단 핵심이고요.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는 완전 남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제를 두 번 적용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합산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걸 좀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공제는 합산이지만 세율은 별도다. 이게 이제 절세의 핵심이거든요. 공제는 5천 한 번이지만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다 별개의 사람이기 때문에 증여세율은 각각 적용된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증여의 순서가 중요하다. 할증세율 되는 데서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동일인으로 본다. 한 명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 네 가지를 명심하셔서 증여를 할 때 구성을 좀 잘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